240번 버스입니다. 아이만 내렸는데 출발. 정말 버스 기사가 무지막지해서였을까요? 이 시각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이걸 겁니다. 어제 오후 퇴근 시간대 서울 광진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황수연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만 내려놓고 엄마만 태운 채 출발한 240번 버스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제 저녁 6시 20분쯤에 발생했는데요. 버스는 퇴근 시간대라 앞뒤로 사람이 꽉 들어차 있었다고 합니다. 건대역에서 멈춰선 버스에서 승객들이 우르르 하차를 했고 이후 4살 정도의 어린이가 버스에서 내렸다고 하는데요. 차 안에 있던 엄마가 내리려는 순간 버스의 문이 닫혔다고 합니다. 즉 여자아이만 내리고 엄마는 못 내린 셈인데요. 이에 엄마는 아이만 내렸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지만 버스는 그대로 2차선으로 진입해 건대 입구역에 멈춰섰고 이 자리에서 아이의 엄마가 결국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버스기사가 쓴 경위서에 따르면 여성이 내리지 못한 것을 안 때가 이미 버스가 2차선에 들어선 뒤라 그냥 갈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누리꾼들은 행여나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반응과 함께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실시간 검색어 1위 뉴스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 왼쪽과 오른쪽에 세 분의 전문가 더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황수연 앵커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먼저 김복준 네. 교수님. 뭐 이 사건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원래 이런 일, 아이가 놓고 버스기사 출발한 일 말고 종종 본인이 내리고 싶지 않은 정류장에서 내리는 경우는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 왕왕 있지만 이 경우는 좀 너무 달라서요. 저는 이 아침에 이 보도를 보면서 이게 과연 사실일까 그런 생각을 좀 사실은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아이가 아마 이제 여러 사람한테 밀려서 내린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 운전기사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직접 계속 진행을 했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인터넷상에 뜬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아마 그 즉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만 혼자 내렸다는 사실을 운전기사가 인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정류장까지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세워줬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운전기사가 준법을 실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예, 저희가 운전기사의 입장도 다뤄보겠지만 백 변호사님 사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행여나 이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미아보호 팔찌를 차고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다행히 무사히 어머니가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아이를 만났다고 하는데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티즌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 사고가 이렇게 아이를 놓고 가버리고 난 그것도 문제지만 혹여라도 아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이걸 수습하려고 지금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지금 아까 김복준 교수님이랑 똑같이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버스 기사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가 먼저 내렸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대략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후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차가 2차선에 가 있어서 정차를 못했다? 그럼 바로 그냥 그 갓길로 대서 차를 내리고 어머니를 내려주면은 충분한 일이에요.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전부 다 항의할 정도였으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은 이 버스 기사가 어떠한 말로도 사실 이 상황을 정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누리꾼 반응을 저희가 밑에 자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저러다 진짜 아이 잃어버렸으면 버스 기사가 책임질 건가라는 문구가 저는 좀 눈에 띄는군요. 김복준 교수님. 네. 이게 지금 어제 오후에 퇴근 시간대 일어났던 건대역 주변 광진구 저 파란색 버스입니다. 240번 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버스 업체 사이트는 항의 폭주했다면서요? 아마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분노한 것 같습니다. 이거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이걸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아이가 먼저 내려가지고 이 아이한테 5살이 불과하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이를 찾지 못했다면 아마 이거 뒷감당 못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제 버스회사 측의 입장이 어떤지 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는요 어떠한 경우라도 변명이 될 수 없고요. 분명한 거는요 이 사람 준법
이미 뭐 저 교차로에 진입을 하고 2차선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설 수 없었다. 말 안 됩니다, 이건. 이런 경우에는 예외 규정으로요. 비상 깜빡이를 끄고 우측 갓길에 정차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로드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거리였고, 그리고 저기가 이제 건대 앞 주변이기 때문에 이제 4차선, 5차선 도로라서 상당히 혼잡하고, 퇴근 시간이면 또 차량도 많고요. 저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이 한 정거장의 거리가 꽤 되는데, 다행히 일단 아이는 무사하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아이만 내려놓고 엄마를 태운 채 버스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 버스 기사에 대한 들으셨던 것처럼 비난의 목소리가 커서요. 저희가 해당 버스 업체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차량에 있는 CCTV를 봤는데 아이가 다른 사람 내릴 때 같이 따라 내렸어요.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놓고 있네요. 네, 근데 거기서 차를 세울 수가 없죠, 당연히. 참고로 이 사람은 20년 넘게 여기 운전을 하신 분인데 그동안 민원 한 번 없었고 교통위반 딱지 한 번 안 끊은 사람이에요. 명예가 완전히 실추된 사람이에요. 예, 이종호 실장님 네. 일단 일관된 주장은 운행을 시작한 뒤 2차로에 들어섰는데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기사분께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인명피해가, 더 큰 인명피해가 날까봐 섣불리 내려주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전제를 하고 기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2차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1차로,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인도에 가까운 차로에 차들이 지난다면 거기서 만약 내려줬을 때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가정할 수 있다고 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만약 그 우측 깜빡이를 켜서 갓길로 진행을 해서 갔다 그러면 버스 정거장에서 한 몇 미터는 떨어져서 앞서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벌점이, 그러니까 버스 정거장 이외의 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내리게 했다라는 데서 만약에 경찰이 이거는 원칙대로 벌점을 준다 했을 때 상당히 그러니까 벌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해서 벌점을 받느니 준법을 하자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저는 이것은 법을 어기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에 앞서서 법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벌점을 받더라도 어머니를 내려야 된다. 아이한테 헤어지는 어떤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법을 어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는 이 법 위반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려주는 것을 벌금을 물린다라고 돼 있는데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이런 게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뭐가 정당한 사유일까요? 그러니까 급히 인명을 구조해야 되거나 불법이 안에서 아니란 말씀이죠. 당연히 아니죠. 이 안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그래서 정차하는 경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이가 떨어져서 정말 아이가 다칠 수 있는 상황, 이런 게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뭐가 정당한 사유? 이거는 이 법 위반 때문에 못 세웠다라는 건 정말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 버스 그 회사 관계자분이 그 음성 변조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좀 볼 때 더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저희 얘기는 좀 엄마가 너무 늦게 얘기했고, 늦게 얘기해서 교차로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내려주지 못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럼 교차로 지나자마자 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역까지 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기존의 버스 정류장이랑 좀 멀어도 내려줬다면 이 버스 기사 지금 우리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버스 기사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무시하고 다음 정거장까지 그냥 갔잖아요. 아까 보시기에도 거리가 상당하게 됩니다. 저 사이에 아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런 법 위반이 무서워서 하차를 못했다라거나 교차로에 진입해서 하차를 못했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변명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김복준 씨. 그런데 버스 회사 관계자의 주장 중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엔 엄마가 이제 다음 정거장으로 내릴 때 우리 같은 보통 상식적이면 더 뭐 큰 소리를 외치거나 아니면 좀 빨리 내려달라고 뭐 어떤 조치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버스 내에는 전부 다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아마 경찰에서 갖다가 분석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버스 회사 측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엄마가 한참 있다가 얘기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교차로까지 진입하고 한참 진행하는데 한참 있다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블랙박스 분석해 보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겁니다.
그게 뭐 제가 알기에는 한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초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백 변호사님 설명한 거 한 번만 좀 부연하겠습니다. 이게 비례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벌점하고 아이의 안전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이의 안전보다 저 벌점이 더 클까요? 그리고 경찰에서 이런 것까지 비상구치하는 거를 벌점 주는 그런 경찰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아무리 저게 없다고 하더라도요. 융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자체는 이건 변명거리가 안 되고요. 회사 측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저 비난은 더 폭주할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일방적으로 버스 기사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현재 오늘 이제 일을 쉬라고 이제 회사에서 권고 조치를 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좀 더 잘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 이 운전기사분이 아마 20년 동안 운전을 해온 베테랑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순간적으로 좀 그 네, 타이밍을 왜냐하면 놓치는 거다. 이게 이제 버스라는 게 보면 절대 요즘 보면은 버스 운전기사분들이 이제 정류장 이외에는 절대 못 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같은 경우도 버스 타러 갈 때 조금만 벗어나도 문 두드려도 절대 안 열어줍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이게 두드려 문 열어주면 이거 자기가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는데 아마 거기에 너무 이제 상해서 상황 자체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이 안에 있는 보다 애가 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4살, 5살 애들이 만약에 엄마가 없이 그 정류장에 내리면 무작정 도로로 그냥 뛰어올 수가 있어요. 그냥 버스를 엄마 찾느라고. 엄마 따라서 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 위험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른이 없으면 애가 그런 식으로 달려 들어오면 이거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운전기사가 바로 그 판단을 해서 그냥 차를 옆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상황에서 판단에 도저히 못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아, 예.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커졌군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서울특별시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상황이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되게 많았었고요. 내부도 많았고요. 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일을 했다고. 여기서는 한 10m 정도인데 저희가 CCTV 화면으로 봤을 때에 기사의 반응이 나타날 때가 출발하고 한 10초 정도. 그 업체에서 저희가 보내온 CCTV를 가지고 저희는 운전을 하시다가 그냥 이 주위 쪽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계시는 분들하고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 뭐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조사를 시작했는데 네. 굉장히 조심스러우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어린아이가 없었다면 이제 평상시에 통상적인 운행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유도 5살에 불과한 그 여자아이가 어른들한테 떠밀려서 내린 상황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엄마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한 정거장을 더 갔다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성인의 문제가 뭐 잘못 내렸다 뭐 이런다면 이거 가지고 누가 뭐 비난을 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기사분이 인지를 한 상태가 10m 정도 진행했을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진행한 게 아닙니다. 그 경우라면 비상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면서 갓길로 얼마든지 유도해서 정차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거 양보해주지 않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순간적인 판단을 미스한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이렇게 들어섰으니까 나는 그 내가 배운 그 법규대로 그대로 한정거장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순간적인 착각을 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그게 뭐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겠다는 고의성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순간의 판단이 잘못하면 어린아이한테 엄청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아이만 놓고 간 이 버스 기사 이 사건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얘기도 사실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무면허 여고생의 저 살인 질주 얘기입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저 학생이 무면허에 친구 마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토바이가 마주오는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서 이제 오토바이 운전 기사가 그 당시에는 맥박에 뛰고 있었는데 이송하는 도중에 이제 결국 사망한 사건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또 충격적인 건 이 운전을 했던 사람이 18살짜리 여고생이었고요.
여고생은 당연히 면허가 없었습니다. 면허가 당연히 없는 상황에서 친구 3명을 더 태우고 바깥에서 놀다가 새벽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미성년자 관련 이 소년법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 아이들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와 더불어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사회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종걸 실장님, 네. 이 사건이 정말 안타까운 건 사망한 피해자가 갓 6개월이 된 아이의 아빠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에서도 이것 때문에 더 이렇게 공분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24살의 젊은 가장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도 있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주말에도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저께면 주말이고, 새벽 시간까지도 이렇게 일을 해서 자기가 아이를 건사하겠다, 아이를 돌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고, 이 사실 사망하기 직전까지 엄마하고 아이하고 전화를 해서 아이에 대해서 막 이 전화를 하고 아이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하던 그런 아빠였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비보 좌회전을 할 때 글쎄요, 오토바이 20대 가장이었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 친구가 피해자 측의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봤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건이면 자기가 본인이 와서 사죄를 하고 이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사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저 얘기가 나왔냐면 SNS에 김복준 교수가 보니까 이게 알려진 것처럼 음주운전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헬멧을 쓰지 않고 과속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글쎄, 가해자의 친구라는 사람이 SNS에 올린 내용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정밀하게 읽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신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기는 했으나 교통법규는 나름대로 지켰다. 그랬는데 헬멧도 쓰지 아니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으로 달려와서 자신들이 타고 있는 조수석 옆구리, 조수석 쪽을 추돌했다. 이런 내용의 얘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요, 저 사람이 주장한 대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자동차가 피해자예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무면허 책임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건 경찰에서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라는 사람들이 가해자의 여고생 친구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글을 쓰면 이거는 지금 사망하신 분에 대한 도리는 아니죠. 예. 무면허 여고생의 살인질주, 저희 지금 왼쪽 위에도 보시는 것처럼 상식이 사라졌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김복준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